네, 탐나는 제주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정민 작가의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를 함께 펼쳐볼 텐데요. 우선 작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김정민 작가는요, 출판 기획에 이력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여러 인문교양 서적을 좀 펴내다가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책도 같이 펴내고 강연도 활발하게 참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명 인문지식 큐레이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 지식전람회, 과학전람회 시리즈와 또 우리는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등이 있고요. 또 나는 바다 위를 떠도는 꼬마 난민입니다라는 책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라는 책은요. 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 현대 사회 문제를 인문학과 그리고 또 데이터 과학의 눈으로도 살펴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멸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 우리의 내일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니까라는 부제를 달고 있긴 하거든요. 좀 우리의 노력으로 멋진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다소 희망찬 메시지를 같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작가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출판 기획자이자 또 인문지식 큐레이터이자 또 작가여서 시야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을 것 같아요. 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을 작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네, 이 책 속에서는요, 환경오염과 그리고 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지구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게 만드는데요. 과연 어디에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또 우리의 사고틀을 역사적으로 따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 이대로라면 기후변화가 지속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역사적으로 이제 쫓아가 본다고 했는데 네. 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산업사회 이후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도 이 산업혁명과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11도가 상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작 1도씨가 오른 게 무슨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연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올랐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앞에 연평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1년이 12달이니까 만약에 이 1년 중에 이번 7월 한 달만 엄청 더워져서 평균 기온이 1도씨가 높아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과연 몇 도씨가 올라야 연평균 기온이 1도씨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12도 정도. 예, 맞습니다. 12달이니까 네. 12도겠죠. 사실 이 지난 91년부터 2020년까지요. 제주의 6월에서부터 또 8월까지 이 평년 기온이 25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한 12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37도가 되겠죠. 네. 네, 너무 더운 네. 날인 거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30도만 넘어도 너무 더워하고 엄청 있는데, 덥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내내 37도가 유지가 된다면 이 1도씨가 의미하는 바가 참 다르게 네.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1도가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1도씨가 우리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구의 연평균이 딱 1도 올랐을 뿐인데 이 빙하가 녹고 또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 사실을 책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 기온과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자연 환경만 연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삶에 어떤 방면에서 어떤 식으로 위기가 초래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학자들은 전 세계가 향후 이 1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아래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주 암담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암담한 미래는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기도 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호주에서 원인 모를 이 산불이 발생해서 무려 6개월간 지속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서울 면적의 80배나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요. 또 야생동물들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고요. 하와이에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시베리아에는 유례 없는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요. 이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바닷물이 좀 말라 죽는다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바닷물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농작물의 피해나 혹은 산불 그리고 생명 다양성 감소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일들이요.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뭐 그리스, 뭐 캐나다 이런 곳에서도 정말 거대한 산불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 홍수와 또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치여서 잘 생각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긴 하거든요.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책에서는 소개해 주나요? 네, 있습니다. 책은요, 네. 인간이 지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되짚으면서요, 또 이에 대한 성찰과 함께 어떤 숫자의 경제학이 아니라 자연과 또 인간의 성장을 함께 그려내는 그런 상상을 더하고 있는데요. 원헬스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이 대목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이 원헬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한 가지 주제로 생각해서 해결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원헬스라는 개념은요, 네. 사람의 건강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사고의 개념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꽤나 오랫동안 자연 대 인간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지금까지 이 지구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은 자연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인간이 지구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온 건가요? 네. 아마 그 인문학 도서를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 아마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좀 팽배하게 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근대 철학의 출발인 르네 데카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긴 철학자이기도 하죠. 네. 데카르트는요, 인간만이 오직 이 정신과 물질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보면서 이 근대의 합리적 정신을 이끈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아주 높이 사게 되면서 자연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도 인간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연에서 비롯된 자원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고 또 이런 어떤 사고의 틀들이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휴머니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새로운 휴머니즘이라고 하셨는데 이 앞서 말씀한 원헬스와 좀 개념이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볼 때 사람과 동물 그리고 또 생태계 사이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모두가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고를 하고 또 행동까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환경과 생태에 회복할 수 없는 짐을 지우고 동물의 삶을 억압하거나 혹은 괴롭혔던 행위를 제대로 깨닫고 또 바꾸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들대로 모여서 소통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해결책을 찾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구가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선진국이나 대기업 혹은 이런 소수의 누군가가 이런 멸종위를 막고 또 지구 온난화가 불러올 비극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고 또 건강한 지구로 회복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메가3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멀티비타민을 챙기는 것처럼 한번 습관이 되면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 나가자고 이 책은 뒷면에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게는요, 배달을 줄인다거나 혹은 뭐 2개를 한꺼번에 택배를 뭐 한 번 부를 걸 여러 번을 좀 나눠서 좀 부를 수가 있고요. 음료를 살 때에는 다회용품을 이용하는 것 등을 시작해서 뭐 기업의 ESG 경영이나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내일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는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시민이 아니라 이 지구 시민이라는 사고의 전환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구 사랑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다음 주에는요, 좀 화제를 좀 많이 바뀌어서 여행에 관한 책을 좀 소개할까 싶은데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곁들여서 이 자연으로 떠나는 제주 여행이라는 주제로 좀 여행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은미 작가의 어승생오름 자연을 걷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여행에 관한 책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